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배터리 이야기입니다. LG와 SK가 미국에서 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유탄을 맞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죠. 바이든은 미국 연방정부의 관용차를 모두 전기차로 바꾸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64만 5천 대에 달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환경보호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산인 거예요. 한국 기업들 간의 싸움 때문에 이 바이든의 전기차 공약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싸움은 LG가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LG 화학 직원을 고용한 후에 그들로부터 LG의 배터리 기술을 빼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업을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 이 제소의 핵심입니다. ITC는 정식 법원은 아니고 행정부 소속 기관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준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이 법원은 아니지만 법원에 준하는 판결을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SK는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면서 포드 및 폭스바겐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LG 출신 직원이 가져온 기술이 아니었다면 그런 계약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LG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SK가 문제의 배터리와 부품들을 미국에 들여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인 거죠. 실제로 SK는 2017년 여름 LG 출신 직원들을 76명 채용했습니다. ITC는 2021년 2월 10일 SK 측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향후 10년간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배터리 수입, 판매 및 유통 전면 금지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미 공급 계약이 되어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각각 4년 그리고 2년의 유예기간을 허용을 했습니다. SK는 LG의 기술을 훔치지 않았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LG 출신 직원들을 채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업비밀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배터리 제조 방식이 LG와 다르다는 것을 중요한 근거로 SK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LG는 NMCA 방식, SK는 NMC 9.5.5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NMCA는 니켈,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반면에 NMC 955 방식은 니켈, 망간, 코발트를 혼합해서 쓴다고 합니다. 저야 그 차이가 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블룸버그 NEF의 배터리 분석 팀장 제임스 프리츠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 두 가지 방식은 상당히 다른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막이 어찌됐든 간에 ITC는 LG의 주장이 옳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로 LG는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 결정이 확정된다면 LG는 미국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자인 SK를 배제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선례가 되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기술 훔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LG가. 그런데 SK는 당연히 난감해졌죠. 2022년부터 본격 가동을 목표로 조지아주에다가 SK는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부품과 소재를 수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을 계속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겁니다. 어쩌면 LG가 유럽 시장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승소한다면. SK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아 전기차를 만들어 팔려던 포드와 폭스바겐도 난감하게 됐습니다. 각각 4년, 2년의 유예기간을 받긴 했지만 SK를 다른 회사로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LG는 자신들이 SK가 빠진 자리를 채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당사자인 포드와 폭스바겐 관계자 이야기는 좀 다르더군요. 전기차용 배터리는 가전제품용 배터리처럼 가게에서 사다가 그냥 끼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배터리에 맞게 자동차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최소한 3, 4년 전에는 배터리 업체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요. 포드와 폭스바겐이 SK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배터리 공급자를 바꿀 경우에 두 회사 모두 전기차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ITC도 이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포드에게 4년, 폭스바겐에게 2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난제가 한둘이 아닌 모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60만 대가 넘는 연방정부의 관용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키기가
이게 만만치 않아진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미국 내에 이 전기차 보급 계획을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어그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 닛산 자동차인데요. 현재 건설 중인 포드와 폭스바겐의 전기차 플랜트가 제대로 가동돼야 바이든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뭐 될까 말까 하다고 해요. 그런데 SK가 조지아에 공장을 짓지 못한다면 포드와 폭스바겐의 전기차 계획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SK가 공장을 짓고 있는 조지아주와의 관계도 골치가 아플 겁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원래 조지아주는 공화당 텃밭이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을 찍었잖아요. 보답이 필요한 셈이죠. SK가 여기에 공장을 짓는 것을 중단한다면 조지아 사람들로서는 상실감이 상당히 클 겁니다. ITC의 판결이 난 이후 조지아 주지사가 SK 공장 거선에 차질이 없도록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고민이 클 겁니다. ITC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우선 ITC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극히 적습니다. 2013년에 삼성 대 애플 사건에서 삼성이 승소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거부권 행사된 사례가 없어요. 또한 의도적으로 기술을 훔친 행위를 두둔하는 셈이 되는 것인데 그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중국 기업들이 훔친 기술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내다 파는 행위를 막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바이든인데. 근데 이 사건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앞으로 중국 기업들을 막을 때 설득력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로부터 60일입니다. 4월 초가 데드라인이 되는 것이죠. 과연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까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들 덕분에 전기차 보급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한국 기업들 때문에 좌초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바이든이 어떤 결정을 할지 궁금합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은 둘 사이의 타협입니다만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서로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LG 측은 SK가 잘못을 인정하고 3조 원 정도의 합의금을 지불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반면에 SK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준다면 자기 자회사 지분 1,0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자회사 지분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요. 서로의 입장과 금액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이 사건은 연방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그렇습니다.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LG 측이 정식 재판으로 가져갈 겁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테니 말입니다. 거기서도 승소한다면 수조 원 규모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LG 측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SK 측이 정식 재판을 제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승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식 재판을 마치는 데 4년은 걸릴 테니까 그 사이에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앞을 내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반도체, 히토류, 바이오 제약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성장 가능성이 엄청난 산업입니다. 그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이 앞서 있고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이 중국 배터리를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선언한 시점이어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아주 유리해졌습니다. 이런 마당에 한국 배터리의 주역들인 LG와 SK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으니 이거 참 마음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잘 해결돼서 한국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길 기원합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